콘서타를 먹으면은 먹자마자 바로 아침에 확 깨는 느낌이 들고요. 앉아서 할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나름의 모닝 루틴이 생겼어요.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또 집안이 굉장히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되어가고 또 빠져가지고 쭉 읽긴 하는데 그 시작을 잘 못해가지고 책을 안 들고 서울로 와봤어요. 버스로 10분 거리인 위치거든요. 병원이.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손에 꼽아요.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키는데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게 몇 번째 찍는 건지 이렇게 노션에다가 정리를 쫙 해왔거든요. 겁나 많네. 줄여도 진짜 왜 이렇게 쓸데기 없는 말들을 많이 쓰는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영상이냐, 일단 제가 콘서타만, 메디킨을 빼고 콘서타만 복용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8개월인가? 그리고 같은 용량인 27mg으로 복용한 지 딱 5개월 정도 돼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변화라던가 효과를 봤던 부분, 그리고 이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않았던 부분 등등에 대해서 저의 생각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또 말을 했었지만 약 복용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 원래는 콘서타 18mg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7mg으로 용량을 늘린 이유는 뭐야 무슨 소리야. 하여튼 용량을 늘린 이유는 뻔하지만 18mg, 콘서타 18mg이 이전만큼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어요. 중간에 콘서타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잠깐 제가 메디키넷 25mg 한 달, 2달 정도 복용하다가 다시 콘서타 18mg으로 바꿨어요. 그때 이제 메디키넷 25mg을 복용하다가 콘서타 18mg으로 다시 용량을 낮춘 케이스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콘서타 18mg으로 돌아왔을 땐 이전만큼 그 효과가 보이지 않았고 그냥 똑같이 평소처럼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고 다시 또 집안이 굉장히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되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7mg으로 용량을 늘렸어요. 콘서트 효과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집중력이었어요. 확실히 콘서타를 복용하면은 아침 10시 전에 무조건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약을 원래 먹기 전에는 항상 아침에 진짜 못 깨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었던 적이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깰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아침에 일어난 지 막 2-3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되게 멍하고 막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학교를 다니고 그런 상태로 일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커피를 달고 살았었는데 커피를 마셔도 사실 저는 카페인이 효과가 들기까지 한 2시간이 걸려서 아침 일찍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상 2시간 동안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그냥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콘서타를 먹으면은 먹자마자 바로 아침에 확 깨는 느낌이 들고요. 약간 뇌에 있던 안개가 약간 걷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이제 확실히 빨리 깨니까 앉아서 할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나름의 모닝 루틴이 생겼어요. 모닝 루틴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건 아니었는데 좀 아침에 시간이 남다 보니까 뭘 해야지 생각하다가 좀 움직이게 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닝 루틴이 생겼고, 그걸 좀 유지를 하다가 있는데 어쨌든 원래 모닝 루틴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인간으로서 모닝 루틴 자체가 생긴 게 좀 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건
효과라기보다는 약 때문에 생긴 변화이거든요. 수면 패턴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못 깨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진짜 못 일어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약을 어쨌든 복용하려면 10시 이전에 복용해야지 새벽까지 잠이 안 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또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밤에 정신이 맑아지는 사람 타입이었다 보니까 복용하기 전에도 카페인을 막 2시 이후에 마시면은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잤었어요. 커피를 마실 때도 그랬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약에도 도파민을 분비를 해주는 그런 약이다 보니까 늦게 먹으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이제 아침 10시 전에 먹어줘야 그래도 밤에 좀 잘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8시에서 10시 이 사이에는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일찍 일어나 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수면 패턴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이것도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무기력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도 굉장히 좀 신체 에너지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되게 집순이고 일어나서 할 일들을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다 보니까 계속 누워있다가 무기력하게 보내는 날들 그런 경우들이 좀 꽤 많았었는데 확실히 콘서트를 먹고 나서는 바로 이제 아침에 깨니까 약간 그때부터 집에 어질러져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면서 막 청소를 하고 책상에 앉아서 좀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 복용하면서 크게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을 복용하면서 확실히 느낀 점이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을 받고 효과를 봤는데 자잘한 생활 습관들은 약으로는 이게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지각 문제. 제가 그 전에는 되게 심하게 지각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물론 서울에 오면서 그걸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대학 생활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본 10분에서 20분은 늦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그 부분이 조금 고쳐졌나? 이 부분이 근데 크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약을 복용하면은 좀 약간 에너지가 생기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시간을 딱딱 맞춰서 미리미리 뭐 한다는 부분들은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생활 습관을 고쳐야지 이게 변화되는 부분이구나를 확실히 느꼈어요. 사실 병원 진료를 지금 계속 꾸준히 받고 있지만 버스로 10분 거리인 위치거든요, 병원이. 근데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손에 꼽아요.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지각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간 적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택시를 타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과몰입보다 과집중? 그 ADHD 특징 중에 되게 과하게 집중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면서 조금의 변화는 있긴 하는데 제가 항상 고질적으로 힘들어해왔던 부분은 약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약 복용 전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집중할 때는 되게 몇 시간이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집중을 해서 끝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과집중해가지고 이제 끝을 보고 결론 엔딩을 보고 안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 만약에 중단을 해버리면 계속 생각이 나서 다른 거에 집중을 못 해버려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약을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그냥 앉아서 일단은 하고 끝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 부분은 시간 안에 끝을 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A, B, C가 있다면 A에 막 2시간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2시간 안에 끝내질 않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멋대로 2시간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끝냈으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려서 결국에 A를 끝내고 그 다음에 B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하루에 A, B, C를 끝내야 되는데 A만 끝내고 B 잠깐 반 정도만 했다가 이제 또 힘 빠져가지고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은 하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그거를 딱딱 시간에 맞춰서 끝을 내고 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습관을 따로 들여야 되는 부분이구나를 약을 복용하면서 느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알게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서칭을 해봤었는데 찾아본 결과 ADHD가 약 복용 말고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봤어요. 근데 서칭을 해봤을 때 성인 ADHD 인지행동 치료 관련된 그런 책 같은 게 있길래 따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한 4개월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꽤 두껍거든요. 한 번 읽으면은 읽기 시작만 하면은 또 빠져가지고 쭉 읽긴 하는데 그 시작을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때 산 책은 요겁니다. 요걸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근데 4개월 넘게 지금 2장 이후로 못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진료하기 전에 멋대로 그냥 급발진해서 진료 때까지 참지 못하고 제가 따로 그냥 구매를 해버린 책이었고, 진료 때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께서 사실 안 그래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좀 두껍기도 하고 해서 다른 책을 원래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 성인 ADHD와 불안 어쩌고 같은 작가더라고요. 그거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사서 결국엔 책이 2권이 됐어요. 2권이 됐는데 더 레전드인 거는 그래서 1장인가까지 읽고 갔거든요. 근데 지난번 제 브이로그 부산 내려갔던 브이로그에 나온 그 친구네 집에 간다고 제가 또 이제 갈 때 또 이거 읽어야지 해놓고 들고 갔다가 거기서 꺼내놓고 책을 안 들고 서울로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친구 집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물론 몇 번 한 서울을 오긴 했었는데 문제는 그 친구도 서울을 올 때마다 까먹었었고 제가 말을 한 2번인가 하긴 했는데 저도 그 2번 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까먹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한테 책 선물했다고 생각하고 새로 한 권 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또 까먹기 전에 사려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사실 이거 제대로 읽질 않았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좀 제대로 읽어보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천을 해보면서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기록에 남겨보면서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관련 영상 해가지고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